안녕하십니까. 통찰TV의 조승재입니다. 김정은의 참수작전 실행할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솔레이마니의 전격 살해, 이걸 통해서 참수작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러면 과연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에 문제가 있을 때 참수작전을 과연 실행할까? 굉장히 한반도의 명운을 걸 수 있는 중요한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통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솔레이마니가 전격 살해된 전모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김정은이도 참수작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통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란의 솔레이마니에 대한 그 살해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의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김정은에 대한 경고 때문이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솔레이마니의 전격 살해 전모를 보면은요, 우선 5, 6개 미국의 정보기관들, CIA를 필두로 해서 많은 정보기관들이 있죠. 이런 기관들이 위치를 추적했어요. 이거는 정찰기를 통해서도 추적을 그동안 계속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인적 정보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첩보위성도 동원하고요, 통신감청도 통해서 솔레이마니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계속 추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공격 드론기가 MQ9이라고 하는, MQ9 리프라고 하는 무인 공격기를 통해서 참수를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작전의 주체는 미국 네바다에 있는 작전 통제부에서 이 실시간으로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참수작전을 지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장착했던 폭탄은 헬파이어 R9X라고 하는 닌자 폭탄 4발을 투척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해를 했는데요. 이런 형태의 위치 추적 과정이라든가 공격용 드론을 갖다가 띄운 거라든가, 또 미국 작전 통제부에서 미국에서 조정을 하면서 참수작전에 성공했다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충격을 줬고요. 이번에 김정은이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몸을 사리면서 공포에 질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들려오는 정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의 참수작전은 준비는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김정은이의 참수작전이 실행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행에 대한 준비는 끝나 있어요. 우선 그 침묵의 암살자라고 하는 그런 이 스텔스 공격형 드론이 한국의 군산 비지에 실전 배치되었죠. 그래서 그레이 이글이라고 하는 12대가 배치가 됐고, 이거는 정찰 및 또 암살까지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인 암살용 MQ9 리퍼, 이것이 4대가 배치되는데요. 이 MQ9 리퍼는 6개의 칼날이 나와서 요인만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핀셋으로 어떤 타겟을 제거하는, 이런 그 굉장히 대단한 암살용 무기죠. 이 참수작전의 훈련이 이미 미국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최후의 순간에는 참수작전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참수작전의 실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요. 실행을 할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트럼프는 실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뭔가? 첫 번째, 솔레이마니는 완전히 휴민트, 인적 정보가 충분해 갖고요,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망이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정은이 참수하는 데서 문제점은 인적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워낙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는 김정은에 대한 보호작전이 북한에서 치밀하게 수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보면은 김정은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역 배우들이 여러 명이 나와 있어서
사실 김정은이가 아닌데 김정은이처럼 행동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행 배우들 활동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잘 때도요, 그냥 혼자서 자지 않고 여러 명의 대행 배우가 어느 방에서 자는지를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보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참수 작전이 실패했을 경우에 북한의 보복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폭격했을 경우 또 김정은을 참수했을 경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확률, 보복 작전을 안 할 확률이 더 많죠. 더 많은데요. 그러나 만에 하나 이 북한의 나라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또 고구려 족속이기 때문에, 또 북한이 워낙 깡패 비슷한 집단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1%의 확률도 실행이 된다 그러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무슨 보복을 할까 해서 일단 미사일을 갖다가 쏠 겁니다. 자기들 미사일 워낙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미사일에 대해서 겁을 내서 이번에 청와대도요, 북악산 청와대 D산에다가 이번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갖다가, 방어용 미사일을 갖다가 포대를 배치를 했죠. 원래 배치를 했어요. 그 얘기는 청와대도 겁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균전, 이게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탄을 갖다가 생물학적 무기를 갖다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청와대도 겁을 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 예방주사,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그러죠, 직원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는 보복 리스크이기 때문에 전번에 오바마 정부라든가 실제로 트럼프 정부에서도 참수작전이나 북한에 대한 폭격 이런 걸 많이 고려를 했다가 항상 부닥치는 마지막 문제가 이런 생물학적 세균탄을 쏘는 거, 또 실제로 미사일을 막 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인명살상에 대한 피해가 있다, 이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북한의 군산 복합체들, 이 군사 무기들을 생산하는 이런 데가 이제 북한 군부하고 집권을 해서, 또 이제 김정은은 참수했지만 다음에 군부 집단이 더 과격한 집단이 혹시나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김정은의 참수작전은 트럼프도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정은의 이 딜레마가 사실상 있는데, 이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3대 딜레마는 뭐냐 이랬을 때, 첫 번째, 김정은이 자체는 고도비만이에요. 키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요, 몸무게가 무려 140kg나 된다 그러죠. 그리고 폐기종이 있어갖고 최근에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 그러고요. 그래 폐가 색색거립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음주를 가지고 있다. 스트레스도 겁나게 받고요, 의심이 많아갖고. 그다음 술도 하루 저녁에 뭐 와인 2병, 뭐 위스키 1병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건강에 그냥 안 좋겠죠. 그다음에 북한의 방산업체들, 군부 실세들이 배신할 리스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방산업체나 이런 것들도 이미 돈을 잔뜩 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의 힘이 굉장히 강해져서 만일에 김정은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군부를 갖다가 확 약화시킨다든가 방산업체가 돈 벌 가능성이 없어진다 이랬을 때 자기를 배신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김정은의 또한 딜레마예요.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이번에 신년사에서 새로운 전략무기와 충격적 실제 행동을 하겠다, 이 두 가지를 발표했죠. 이런 새로운 전략무기하고 충격적 실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대처 방안은 한미훈련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거하고 참수작전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도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김정은이의 최대한 딜레마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김정은이 참수작전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미국이 강공책으로 나올까? 강공책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이 마지막으로 물밑 협상이 지금 시도 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20년은 경자년이거든요. 굉장히 변동이 심한 이런 해입니다, 항상 경자년이. 그런데 이 트럼프가 최근에 있는 말을 보면 협상의 길은 열려 있다, 이렇게 계속 일을 하면서 김정은이가 최근에 협상 제의를 했고 트럼프가 그걸 갖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다시
김정은과 트럼프가 다시 협상을 하면서 아마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군사 옵션이나 만일에 이제 김정은이가 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이게 트럼프하고 협상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트럼프는 군사 옵션과 세컨드리 보이콧 이런 것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갖다나 북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고요. 이미 중국을 따돌리고 김정은이는 미국과 비밀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차돌이 밀밑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하면 뭐 새로운 핵무기만 개발 안 한다면 ICBM 이런 것만 개발 안 한다면 기존의 핵무기는 막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또 문재인 정권도 막 핵무기를 거의 이제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도 보면 사실 공산주의 율맹이 통일한 후에는 친미 국가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굉장히 대척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뭐 미국하고 한반도하고는 떨어져 있는데 뭐 김정은이하고 손을 잡든지 어떻게 했든지 중국을 포위해서 중국하고 대척 관계에 서기만 할 수 있다면 친미 국가로 만들기만 한다면 김정은이를 굳이 뭐 참수하면서 정권 바꿀 필요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미국의 반중 전선 구축에 김정은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해. 그래서 김정은이의 참수작전은 안 할 가능성이 최대한 안 할 가능성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트럼프가 늘 얘기하죠. 김정은이는 자기하고 같은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비교적 비슷한 동물들이다 보니까 같이 결론을 같이 하면서 뭔가 선거에도 트럼프는 이용하고 김정은이도 살 길을 찾아내는 그런 방향으로 물밑 협상을 추진하면서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거기다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새로운 무기는 최소한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자꾸 넣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의 참수작전까지는 안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능성, 군사 옵션 1%는 남아있죠. 그것은 반미로 완전히 돌아섰을 때는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많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